한국이라는 글자부터 공부하겠습니다. 풀이 난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가 쌍날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보통 지금은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한에 두 개의 글자가 위아래로 배치되어서 풀밭 사이로 해가 뜨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대륙이 있고 한반도가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라고 해서 나라 이름에 가운데 중자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 한반도는 동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동쪽에 풀밭 사이로 해가 뜨는 동쪽에 위치한 나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이는 이 네모와 여기 네모 보이시죠? 한자에서 네모는 보통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그라미를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옛날에 네모라고 기록해서 나타낸 글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입구자이기 때문에 말하는 입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구획이나 영역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이나 국경, 테두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라, 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이 있으면 동서남북 각 성을 지키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성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발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이 여기 이렇게 변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공간 안에 글자를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앞부분에 글자가 이미 왔기 때문에 뒷부분에 양옆에 있는 부분은 생략되어서 위아래만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위치한 나라 한국이다 해서 한국한이라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을 쌓을 때는 바깥성과 안에성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안에성은 우리가 아는 성성자를 써서 성이라고 부르고 바깥성은 성, 곽자를 써서 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성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안에성과 바깥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있는 부분은 무기인, 창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아무래도 옛날에는 전쟁을 많이 하고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무기들이 한자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창을 여기서는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들고 나라를 지키는 곳 해서 나라, 그래서 나라국, 한국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백성민자는 사람의 눈에 화살을 박아서 한쪽 눈을 실명을 시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나라와 이 나라가 서로 전쟁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한쪽은 이기고 한쪽은 지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지는 곳의 백성은 이긴 나라의 노예가 되는 것이 대부분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건강하고 힘센 젊은 남자들은 언제든지 반항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잡아온 노예 중에
반항을 할 사람들의 한쪽 눈을 실명을 시키는 모습이 오늘날 노이라는 뜻에서 백성이란 뜻으로 사용이 되어서 백성민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큰 대자와 지금 배운 한국과 백성민자를 연결을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백성민자 쓸 때는 이 획부터 둘레를 치시고 안에를 채워주는 겁니다. 앞에서부터. 위의 점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글자 중에 제일 마지막, 그리고 닫아주는 것 마지막.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글자를 써보았습니다. 1만 만자의 윗부분은 아까 말했던 풀초를 뜻하는 글자가 아닙니다. 보통 1만 만자는 정갈의 모습에서 나왔습니다. 정갈의 앞에 찌개발, 몸통이 있을 거고요. 꼬리에 독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만든 글자가 1만 만자입니다. 앞에 찌개발과 몸통 그리고 이어지는 꼬리를 강조하면서 독침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숫자 1, 10, 100은 안 배웠지만 선생님 써보겠습니다. 100, 1000 이렇게 수의 단위를 나타낼 때 1000 다음에 만이라는 단위를 나타낼 글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기존에 있던 이 글자를 빌려와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갈이라는 뜻으로 쓰여졌던 글자가 사람들이 숫자의 단위인 만으로 더 많이 쓰니까 지금 만이라는 글자로 고정되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정갈은 밑에 벌레충을 써서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해서 지금은 정갈은 이런 한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어의 특성인데 필요에서 생긴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관습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러던 것이 또 필요가 없으면 사라지기도 해요. 이것이 언어가 변한다라는 언어의 특성입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한자를 배우거나 다른 공부를 할 때 훨씬 쉽습니다. 마지막 글자 임금왕은 아주 간단해 보이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보불이라고 아십니까? 보불은 옛날 임금님이 입는 옷 골룡포와 같은 제복에 새겨놓은 여러 문양 중 도끼의 모습이나 아자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끼는 옛날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채꼴로 만들어진 청동도끼나 아니면 철기를 주조한 도끼는 힘이나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 임금 해서 임금왕 왕왕자가 된 것입니다. 위에 도끼, 밑에 도끼날, 그리고 도끼 가로 세로를 나타내는 복. 이 모습이 오늘날 임금 왕자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8급 글자 50자 설명 드렸습니다.